조노우치 대 유우기 2탄입니다. 조노우치에게 융합 카드를 강탈당해 악마룡 블랙 데몬즈 드래곤 소환을 허용하고만 유우기. 공격력 3200의 몬스터를 넘어설 수 있을까요?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영상에 나오는 모든 카드는 애니메이션 내 효과를 따르고 있으며 실제 카드 효과와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게다가 유희왕 극초창기의 듀얼이기 때문에 지금 보면 말이 안 되는 갬성의 영역이 존재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유우기의 턴입니다. 블랙 매지션을 드로우합니다. 유우기의 에이스 카드입니다. 조노우치는 이미 에이스 카드 레드 아이즈 블랙 드래곤을 사용해 최강의 몬스터를 꺼내둔 상태죠. 더 이상 에이스 대결을 피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유우기는 블랙 매지션을 공격 표시합니다. 그리고 패에서 마법 카드 매지컬 실크햇을 발동합니다. 필드에 4개의 실크햇이 출현하고 이 실크햇 안에 자신이 원하는 카드를 숨길 수 있습니다. 유우기는 필드에 있던 블랙 매지션을 실크햇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조노우치는 이걸 맞춰야 하죠. 배틀 페이지가 되었습니다. 유우기의 블랙 매지션은 실크햇에 숨어있기 때문에 상대인 조노우치가 선택한 실크햇이 전투를 실행해야 합니다. 이게 블랙 데몬즈 드래곤! 역시나 처음부터 맞추기는 무리였네요. 조노우치의 턴입니다. 카드를 한 장 드로우합니다. 패에서 갈자스를 공격 표시합니다. 그리고 전투를 하지 않고 턴을 넘깁니다. 자, 조노우치의 방금 턴은 대체 뭐였을까요? 빨리 공격해서 실크햇 개수를 줄여나가야 할 시점에 새로운 몬스터를 소환했습니다. 그것도 공격력 1800짜리 일반 몬스터를 말이죠. 그리고 공격도 하지 않고 턴을 넘겼습니다. 이 한 턴으로 조노우치가 이 듀얼을 대하는 자세를 엿볼 수 있는데요. 두 사람의 라이프를 한번 짚어보도록 합시다. 유우기의 라이프는 550, 조노우치가 공격력 3200의 블랙 데몬즈 드래곤으로 공격력 2500의 블랙 매지션을 저격할 수만 있다면 이 듀얼은 조노우치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확률은 3분의 1이죠. 하지만 방금 조노우치가 갈자스를 새롭게 소환했기 때문에 갈자스로 실크햇 개수를 하나 줄이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공격력이 낮은 갈자스가 블랙 매지션을 치게 되더라도 조노우치의 남은 라이프로 버틸 수 있죠. 그리고 블랙 데몬즈 드래곤으로 막타를 때리면 됩니다. 갈자스가 어떤 실크햇을 고르더라도 조노우치의 승리 확률은 상당히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되면 이 듀얼의 승패가 단순히 확률 게임에 의해 좌우되고 맙니다. 마치 동전 던지기를 하는 것처럼 결과를 잘 찍어서 맞춘 사람이 승리를 가져가는 것이죠. 물론 조노우치에게 훨씬 유리한 도박이었지만 조노우치는 이 결말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100%의 확률로 유우기를 찍어 누르겠다는 조노우치의 결의가 엿보이죠. 유우기도 이 뜻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유우기 정도의 듀얼리스트라면 실크햇의 효과를 포기하고 블랙 매지션으로 갈자스를 때리는 어리석은 선택을 할 리가 없죠. 그걸로는 조노우치의 라이프를 0으로 만들 수 없고 다음 턴에 블랙 데몬즈 드래곤에게 반격당할 것이 뻔하니까요. 그렇다면 지금 유우기에게 요구되는 것은 새로운 전략입니다. 조노우치의 도발에는 이런 뜻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유우기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유우기의 턴입니다. 카드를 한 장 드로우합니다. 패에 있던 육망성의 주박을 매지컬 실크햇에 숨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조노우치 입장에서도 섣불리 공격할 수 없게 됩니다. 당첨과 꽉만 있던 돌림판에 페널티를 그려넣은 셈이 된 거죠. 유우기의 훌륭한 방어 전략입니다. 조노우치의 턴입니다. 카드를 한 장 드로우합니다. 그리고 블랙 데몬즈 드래곤으로 실크햇을 공격합니다. 블랙 데몬즈 드래곤 바토다! 메테오 플레아! 역시 훗날 갬블덱 사용자답게 페널티가 없는 도박은 하질 않네요.
전 턴에 충분히 안전하게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는 지켜보는 태세를 취하다가 리스크가 생기자마자 뛰어드는 건 이런 걸 승부사 기질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어쨌거나 조노우치가 공격한 건 빈 실크햇이었네요. 유우기의 턴입니다. 카드를 한 장 들어옵니다. 유우기는 여기서 섣불리 나설 이유가 없죠. 그대로 턴을 마칩니다. 조노우치의 턴입니다. 카드를 한 장 들어옵니다. 드디어 반반의 확률이 되었습니다. 블랙 매지션을 맞추면 이기고 육망성의 주박을 맞추면 에이스 몬스터를 잃게 됩니다. 블랙 데몬즈 드래곤으로 실크햇을 공격합니다. ブラックデーモンズドラゴンシルクハットを攻撃メテオフレア六芒星の呪縛 실크햇 안에 있던 육망성의 주박이 발동합니다. 육망성의 저주가 걸린 몬스터는 공격력이 700포인트 다운되고 공격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표시 형식을 변경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조노우치는 갈자스를 수비 표시로 바꾸고 턴을 마칩니다. 결국 유우기는 매지컬 실크햇으로 극한의 이득을 본 셈이 되었습니다. 3개의 모자가 파괴될 때까지 블랙 매지션을 지켰고 상대 몬스터에게 함정까지 걸었죠. 4개 중에 하나니까 25%의 확률이라고 생각하면 못 봐줄 정도는 아니지만 조노우치 입장에서는 좀 너무하다 싶은 결과네요. 유우기의 턴입니다. 카드를 한 장 들어옵니다. 패에서 마법 카드, 비술서를 발동합니다. 마법사족의 공격력을 300포인트 올리는 카드입니다. 장착 몬스터는 당연히 블랙 매지션입니다. 블랙 매지션으로 블랙 데몬즈 드래곤을 공격합니다. バトルブラックマジックブラックデーモンズドラゴンを撃破 조노우치의 턴입니다. 베이비 드래곤을 드로우합니다. 그대로 공격 표시로 소환합니다. 카드를 한 장 세트하고 턴을 마칩니다. 유우기의 턴입니다. 카드를 한 장 드로우합니다. 이때 조노우치의 필드에는 가녀린 아기용 하나만 있을 뿐이죠. 그것도 공격 표시인 채로 말입니다. 리버스 카드가 좀 신경 쓰이지만 필드의 카드가 베이비 드래곤인 것으로 미루어 봤을 때 리버스 카드의 정체는 아마도 시간의 마술사일 것입니다. 고전 듀얼에서는 몬스터 카드인 시간의 마술사도 마함존에 세트하는 것이 가능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상대가 시간의 마술사로 콤보 공격을 해오기 전에 아기용 상태에서 보내버리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유우기는 블랙 매지션으로 베이비 드래곤을 공격합니다. バトルブラックマジシャンベビードラゴンを攻撃ブラックマジック 이때 조노우치의 리버스 카드가 발동합니다. 이 카드의 정체는 쇠사슬 부메랑이었습니다. 조노우치는 이걸 갈자스에게 장착합니다. 쇠사슬 부메랑은 2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상대 몬스터의 공격 선언 시에 발동하여 그 몬스터를 수비 표시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 필드의 앞면 표시 몬스터 한 장에 장착하여 공격력을 500포인트 올립니다. 조노우치는 블랙 매지션을 수비 표시로 바꾸고 갈자스의 공격력을 500포인트 올립니다. 유우기는 조노우치의 덱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베이비 드래곤을 본 순간 시간의 마술사를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조노우치의 패에는 아직 시간의 마술사가 없었죠. 결국 조노우치는 의도를 했든 하지 않았든 유우기를 진짜 함정에 빠뜨린 셈이 되었습니다. 다시 조노우치의 턴입니다. 시간의 마술사를 드로우합니다. 이 시점에 시간의 마술사가 패에 들어왔다는 것은 운명입니다. 이 카드로 끝내는 수밖에 없죠. 조노우치는 시간의 마술사의 효과를 발동합니다. 時の魔術師タイムルーレット 「
조노우치의 필드에는 천년용이 소환되었습니다. 그리고 유기의 필드에는 다 늙어버린 블랙 매지션이 있을 뿐이죠. 천년용으로 블랙 매지션을 공격합니다. 俺の勝ちだバトルサウザンドノーズブレスマキュー何조노우치의 공격 턴인데도 불구하고 유기의 마법 카드가 발동하였습니다. 마의 안개비입니다. 필드에 안개비를 내리게 하는 효과입니다. 천년용의 공격은 안개비에 의해 소멸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의 마술사의 효과로 변화한 것은 베이비 드래곤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블랙 매지션이 필드에 있고 시간의 마술사의 효과가 성공했을 때 소환되는 몬스터가 있습니다. 검은 옷의 대연자입니다. 1000年の時を経た魔術師は全ての英知を知り尽くした大賢者となるこれぞ国威の大賢者 한 턴에 한 번 자신의 덱에서 원하는 마법 카드를 서치해 올 수 있습니다. 즉 상대 턴에도 마법 카드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유기는 조노우치의 턴에 마의 안개비를 가져와 발동하는 것으로 천년용의 공격을 막았습니다. 공격이 실패한 조노우치의 턴은 그대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도 마지막이 될 유기의 턴입니다. 俺のターンだ国威の大賢者の偉大なる力によってここに魔法を使う死者蘇生悪魔竜ブラックデーモンズドラゴンを蘇生して攻撃表示に遊戯バトル조노우치와 유기의 첫 공식 대결은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조노우치에게 마지막 일격을 날리기 전에 유기가 눈물을 흘리는 장면은 두 사람의 뜨거운 우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햇병아리 듀얼리스트에 불과했던 조노우치가 제대로 포텐을 터뜨렸던 경기이기도 하죠. 그럼 이 듀얼에서도 재밌는 점들을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듀얼은 유희왕 극초창기의 듀얼이기 때문에 몬스터 소환에 재물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강력한 몬스터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듀얼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조노우치는 힘싸움에서 유기와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조노우치 덱의 에이스 몬스터는 공격력 2400의 레드 아이즈 블랙 드래곤이고 이건 유기 덱의 3, 4번째 몬스터쯤 되는 데몬 소환보다도 낮은 공격력입니다. 조노우치가 유기와 정면 승부를 했다면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었죠. 이렇게 본다면 조노우치가 도굴꾼과 흉내쟁이 환술사로 융합과 데몬 소환을 가져온 것은 상당히 똑똑한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두 장의 카드로 공격력 3200이라는 상당히 높은 수치를 선점하면서 유기를 공경에 빠뜨렸습니다. 나중에 페가서스와의 듀얼까지 봤을 때 이 시점에 유기 덱에는 매지션 오브 블랙 카오스나 카오스 솔저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 두 몬스터조차도 넘을 수 없는 공격력입니다. 비록 육망성의 주박에 막히긴 했지만 두 번째 강력한 몬스터인 천년용까지 소환했으니 조노우치로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볼 수 있죠. 블랙 매지션의 잠재력에게는 미치지 못했지만요. 듀얼이 끝나는 순간 유기의 필드에 있던 몬스터는 검은 옷의 대연자와 악마룡 블랙 데몬즈 드래곤이었지만 듀얼의 승패를 좌지우지했던 건 아이러니하게도 조노우치의 몬스터였습니다. 바로 시간의 마술사죠. 조노우치에게 처음 이 카드를 준 사람이 다름 아닌 유기입니다. 듀얼리스트 킹덤에 참가하기 위해 배를 타고 오다가 조노우치는 다른 참가자들과 카드 교환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베이비 드래곤을 얻게 되어 이 카드를 유우기에게 보여줍니다. 이걸 본 유우기가 이 카드가 너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하면서 준 카드가 시간의 마술사입니다. 실제로 시간의 마술사 효과가 적중하면 베이비 드래곤은 천년용으로 진화할 수 있었고 조노우치는 천년용 덕에 많은 듀얼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유우기는 애초에 시간의 마술사를 왜 갖고 있었을까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블랙 매지션과의 콤보 때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필드에 블랙 매지션이 있는 상태에서 시간의 마술사 효과가 적중한다면 최강 효과를 가지는 검은 옷의 대연자를 불러올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블랙 매지션이라면 이런 리스크를 안지 않더라도 충분히 다른 카드들을 활용해서 좋은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이 과정에서 시간의 마술사가 설 자리를 잃게 되었다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유우기는 필요 없어진 시간의 마술사를 조노우치에게 넘겼던 겁니다. 그 카드가 사실은 내가 쓰려고 했던 카드였다는 설명을 빼먹은 채 말이죠.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조노우치는 우리의 마지막을 장식할 최고의 카드를 뽑았다는 안타까운 말만 남긴 채 쓸쓸한 패배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よっしゃ俺たちの戦いに決着をつけるにふさわしい最高のカードを引いたぜ 패배. 시간의 마술사 효과가 성공하면서 쇠사슬 부메랑에 걸려있던 블랙 매지션이 검은 옷의 대연자로 진화했고 유우기 공격에 물꼬를 틔워주고 말았죠. 만약 시간의 마술사 효과에 실패했다 하더라도 실패 페널티로 자신 필드의 몬스터를 전부 잃게 되니 패배하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죠. 결국 시간의 마술사 효과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이 카드를 꺼내든 시점에 조노우치가 이길 방법은 없었다고 봐야 합니다. 유우기가 조노우치에게 우정의 의미를 건넨 카드가 결과적으로는 조노우치를 끝내는 자객이 되어버렸네요. 아니면 유우기가 이 모든 걸 의도했을 수도? 이번 듀얼의 재구성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